4월 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매월 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IEA가 비축 이후 1억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을 전면 차단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PPI가 전월 대비 1.1% 증가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FOMC에서 이미 연준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추진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차 대조표를 매달 950억 달러 줄이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월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그리고 빠른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준비도 함께 준비해 보시죠.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당히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압력을 받으면서 무려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3,88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 0.42% 하락하며 34,496선, S&P 500지수도 오늘 0.97%, 1% 가까이 떨어지면서 4,48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채금리 또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빠른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역시 빠르게 축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 2.66%까지 상승하면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 시각 오늘 4.9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6%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년물의 경우에는 오늘 0.8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5%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공개된 FOMC 회의록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정해 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일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불안이 확대된 점, 여기에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 총무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양적 긴축 단행만 발표도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일부 축소되기도 했었고요. 다우가 0.4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3%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1.2%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2.2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살펴볼 특징적인 부분 또 향후 전망까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업 지수 세부 항목 중에서 물가 지수가 83.8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아진 점, 여기에 연준 위원들 중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5월 FOMC에서 양적 긴축 단행을 언급한 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식품 가격 급등 등 높은 물가 이슈가 부각되자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을 지속을 했는데요. 특히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 심리가 높아진 점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파로 CME 페르 가치를 통해서 5월 FMC에서는 50bp 인상 확률이 81%를 넘어선 가운데 6월달 FMC에서도 50bp 추가 인상 확률이 한 달 전에 3%에서 현재는 87%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75bp 인상 확률이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시장의 위기 등으로 경제적인 충격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한 점도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부담을 줬고요. 한편 이제 연준은 3월 F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5월 회의에서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 또한 지속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하락폭이 일부 축소되는 등 변화를 보인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연준에 대한 우려가 높기는 하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 심리 또한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4월 6일 수요일장 기술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개별 이슈는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전반과 분위기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존이 3% 빠져서 3,17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구글이 2% 넘게 빠져서 2,73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설문에 따르면 이 중에서 미국 청소년들과 Z세대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날 장에서 1.85%로 비교적 낙폭이 적었습니다. 17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어진 매파적인 발언에 오늘 장에서 테슬라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4% 낙폭 보이면서 1,04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 장에서는 3% 빠져서 36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평균 목표가는 562달러 선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성장주로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날 장에서 5%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24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관련해서 속스 ETF가 2.49%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QQQ ETF 2% 빠지면서 353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의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요. 8%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경쟁사 스피릿 항공에 대해 36억 달러 현금 인수 제한에 대해 집중을 했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시장 수익률 정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한 점도 집중을 했습니다. 항공주는 일제히 내렸는데 이날 장에서 델타 항공 또한 3%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3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장에서 일라이릴리는 웃었습니다.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5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업계에서 가장 튼튼한 신제품 사이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모더나는 4% 넘게 빠지면서 15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틸레이는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하면서 오늘 장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3% 올라서 7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와의 햄프시드 파우더 판매에 대한 계약 소식도 전했습니다. 리비아는 올해 2만 5천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이를 위한 적당한 페이스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다른 전기차들과 하락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이날 장에서 4% 넘게 빠져서 4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루시드 역시 3% 정도의 낙폭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스티플이 매수 의견을 전했습니다.
올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 종목 중 하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5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이 지난달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향하는 반도체 배송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사업 운영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 내리면서 4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이날 장에서 0.4%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일론 머스크의 투자 기대감에 연속 3일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했고 몇 달 내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봤고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자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16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전주 대비 242만 1000배럴 늘었는데요. WTI는 4.7% 하락하면서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4.4% 내린 10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 선물부터 살펴보시죠. 수확한 지 2년 이상 지난 생두를 올드크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두 올드크롭을 13만 2천 톤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미 지역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작게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의 올드크롭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대두 선물은 0.8% 하락하면서 1618센트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은 장 초반에는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공급 증가를 주시한 가운데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와 약세에 따른 쇼커버링에 따라 낙폭을 회복하고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커피 가격은 하락을 이끈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어 이 커피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 조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아라비카 커피의 30%가 생산되는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지난주 강우량이 평균치의 163%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장 커피는 1%대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설탕 가격은 역시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동반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곡물 시장에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수출 판매 데이터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세계 농업 수급 추정치를 주시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0.5% 하락하면서 부실당 755센트 선에서 거래되었고요.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는 옥수수와 해바라기 씨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밀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곡물협회는 밀에 대한 금지 조치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200만 미터톤의 밀 재고량이 있다고 전했고요. 밀 가격은 오늘장 0.2% 하락 마감하면서 부실당 1,042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원목 가격은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돌파했는데요. 2018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해당 소식에 원목은 오늘장 6% 빠진 모습입니다. 네, 어제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돈육 선물은 오늘장 0.3%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며칠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코로나 봉쇄로 이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1921달러에서 거래되었고요. 은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4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팔라듐은 오늘장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어서 니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재개 이후 3월의 니켈 거래량은 2월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작년 3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2%만이 떨어졌는데요. 긴급 거래 정지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니켈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지고 이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니켈은 2.4% 상승하면서 톤당 34,136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구리 가격은 오늘장 1.5% 빠진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강세를 나타내던 주석은 오늘장 1.3% 하락하면서 톤당 44,155달러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3월에 찍었던 정점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수요 감소와 또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 증가가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알루미늄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안티캐시우드 ETF와 빅스 지수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유로스톡스 50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기술주들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이 기술주에 부담이 되며 내렸는데요.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역시 밀렸습니다. 4.60% 빠지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로쿠는 약 6%, 테슬라와 줌은 약 4%씩 내렸습니다. 한편 아크이노베이션을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49% 올랐습니다. 다음은 빅스 지수 ETF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오늘장 이렇게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약 5% 올라서 22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장중 한때 24.36까지 치솟으며 3월 21일 이후 최고점으로 올라왔는데요.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빅스 지수 역시 이렇게 치솟는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가 오르자 관련 ETF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빅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비트코인은 4% 내려서 44,0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이후 글로벌 매도세가 두드러졌고 이는 비트코인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리자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상화폐 기업들도 약세 보였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약 5%, 라이엇 블록체인은 약 8%,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약 7% 밀렸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하락했습니다. 티커명 DAPP인 바네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6.59%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유로스톡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지 시각 6일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유럽연합,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6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 제재를 내린다고 했는데요. 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주요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89%, 영국의 FTSE 지수는 0.34%, 프랑스 까크 지수는 2.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50개 기업을 따라가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41% 밀렸는데요. 이렇게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밀리자 관련 ETF도 내렸습니다. 티커명 FEZ인 SPDR 유로스톡스 50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된 가운데 매달 950억 달러의 대차 대조표 축소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투자은행이죠. 나티시스는 5월 중에 대차 대조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이번 FOMC 회의로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공격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긴축 행보에 나설 것을 예고했던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차 대조표를 매달 950억 달러씩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추후 3개월에 걸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대신에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600억 달러의 국채와 350억 달러의 주택 저당증권 MBS를 줄이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상한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3개월 혹은 이보다 더 길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돌입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도 모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오는 5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총 2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남기면서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에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미증시는 급격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다가올 5월 FOMC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전쟁발로 인한 전 세계 파장이 우려된다라는 경고의 발언을 내놨고 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또 금융기관을 전면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도 좀 비슷한 결로 이제 경고 조치를 내놨는데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또 석탄과 석유,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제닛 옐런의 이번 발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도 끊기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할 계획입니다. 옐런 장관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침공 그 자체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전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밀 수출의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세계 식량 가격이 어떻게 급등하고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식량 가격의 상승은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는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는 러시아산 오일과 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 조치를 완화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을 통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회피하지 않는지 추가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소식이 좀 모아져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6천만 배럴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겠다고 밝혔고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242만 1,000배럴로 집계되면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가 4%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로존이 2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개했는데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 이 미국 동맹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 사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회원국들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 방출되는 총 비축유는 1억 2천만 배럴인데요. IEA의 47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신규 물량 중에서 6천만 배럴은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6천만 배럴은 동맹국들이 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IEA가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을 더 방출해서 도합 2억 4천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오르자 IEA는 6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 회원국인 한국도 442만 배럴을 도맡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유가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WTI는 97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IEA 결정을 인해서 국제유가 진정세가 조금 더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오랜만에 가상화폐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다시 겨울을 맞이했다. 지금은 봄인데 좀 시간을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이고 또 UBS가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 신호라면서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맨은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자, 가상화폐 현재 비트코인은 4% 빠져 있고 이더리움도 6% 넘게 빠져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연준이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투자 심리도 함께 크게 위축됐습니다. 3대 지수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역풍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는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으로 유일하게 폭등했던 도지코인도 이제는 10%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자마자 편집 버튼 도입에 나서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의 결제 수단 허용도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언행 하나하나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러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다크넷 시장인 히드라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FBI와 협력해서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크넷 시장과의 거래 자체를 금지했고 독일 경찰과 함께 2,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관할 하에 있는 러시아의 기타 가상자산도 동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관이 가상화폐를 기술주와 비슷한 분류로 인지하면서 나스닥 지수와 가상화폐의 연동이 강해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죠. 가상화폐가 지금 일반 증권같이 취급돼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들이 혹시 좀 남용하는 것은 없는지,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